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용산 지역 철거 사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데다 연장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또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사장이 포함돼 있다라는 공개 발언을 해서 장자연 씨의 죽음을 공론화시킨 게 지난 2009년 4월입니다. 어느덧 10년이 속절없이 흘렀는데요. 이제야 이 그녀의 죽음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면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예, 재조사 결정까지 여러 노력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윤지호 씨 용기에 감사합니다. 그때 대정부 질문의 내용은 수사가 좀 미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 촉구를 한 장자연 리스트를 이제 공개 발언하면서요. 네. 그 이후에 수사가 촉구되고 또 수사가 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저는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고 또 거액의 민사소송 다니면서 이제 한 4년간 재판에 끌려다녔는데요. 네네. 피해자는 자살했고 폭로자는 핍박받았고 그리고 또 가해자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이제 아무리 봐도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사회 특권층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부도덕 행위를 했는데 권력을 동원해서 은폐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은폐한 것이 더더욱 죄질이 나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폐의 커넥션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겠죠. 말씀하셨지만 이제 동료 배우 윤지호 씨가 목격자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격자들도 있다. 함께 증언하자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 소속사 이제 선배 배우였던 송선미 씨, 이미숙 씨 등이 진실을 아는 또 하나의 목격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윤지호 씨 두 인사에게 장자연 씨를 몰랐다는 게 자랑할 일이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자, 이젠 그럼 윤지호 씨의 외로운 싸움이 된 건가요? 예, 윤지호 씨 그 신변보호 국민 청원자만 35만 명이 넘었더군요. 예, 그 송선미 씨와 이미숙 씨가 그 연예사에서 기획사에서 네. 여러 가지 뭐 걸려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주저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성 연예인 후배의 그 인권 문제이고 앞으로 연예기획사의 풍토를 완전히 일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실규명에 협조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간절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또 이것도 이제 와서 진실 규명을 위한 몸부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사건 두고 이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 겨냥한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정수석이었죠. 곽상도 의원 역시 좀 황당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인사 참사를 떠올려 보면은 보수 인사의 그 블랙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중에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여러모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늦었지만 이 사건은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 방해한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장자연 씨 사건보다 경찰, 검찰, 법무부, 청와대 등 권력기관 등이 직접적으로 엉켜있는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장자연 씨 사건보다는 진상규명은 용이하다고 봅니다. 네.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생존해 있고 피해자들이 적극 진상규명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찰 고위직 출신의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법무부 훈령처럼 명문화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실체 진실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제 또 주장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나 네. 의혹에 손상이 돼 있는 여러분들을 잘 살펴보면 어찌 보면 무능하거나 사정 시스템이 마비되었다는 것도 진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그 사람들이 완전히 무능하거나 호소비가 아니었다면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예.
철저히 문제 삼을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사건 불거진 지 6년이 지날 동안 왜 제대로 실체 확인이 안 된 것인가 많은 분들 의문을 갖고 계신데 수사 지휘를 맡은 검찰 고위 인사도 별장에 출입을 했고 또 검찰이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요청을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 피해자가 네. 피해자를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주장했던 분조차도 이 사람이 피해자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 그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수사의 그 대상자를 영장을 기각하고 출국 금지를 하고 또 기타 수사에 방해됐던 여러 가지 절차 과정들을 모조리 전부 다 이렇게 복귀해서 살펴보신다면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관련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거 하나와 그다음에 언론에서 나와서 내가 피해자다라고 말하는 그 부인의 신빙성, 그 사실관계의 어떤 접착성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그것을 피해자가 이분이다라고 상상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지금 상당히 근접해 있을 것이다. 의지만 있다면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고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사건 등과 같은 이제 권력형 비리들로 인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필요성이 또 한 번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여야 4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수처 사실상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공직자, 고위공직자가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형 비리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볼 때 그 특별감찰관은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설특검은 아주 긴 시간 지난 후에 사후에 사건 수사에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한계가 있죠. 그래서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청와대나 거대 권력기관을 감시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솔직히 반대하기는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야당도 이제는 자유한국당만이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공수처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일단 만들어지면 대통령부터가 제일 불편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기구가 된다는 주장은 그런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안 하겠다는 것은 억지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국민 여론도 80%가 동의하고 있고 이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산됐습니다. 20년이 넘은 과제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이것은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국회가 이제 국민 여론에 응답할 때다라는 말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하게 되면 330일이 최장 소요 기간인데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4당 여당을 비롯한 4당이 뜻을 뭉쳤으니까 패스트트랙이라는 가장 좋은 대안을 반드시 이번에는 방법을 통해서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국회에서 강하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상기 장관이 밝힌 것처럼 다시는 이 일로 과거사위가 열리지 않도록 진실이 철저히 밝혀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